오늘 근데 약간 뭐 빅숏은 아닌데 롱이라고 보기에는 또 오늘 시장도 어려운 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차트가 오늘은 어디 기준인가 봐야겠다. 30분봉 기준으로 일단은 이평선 어제도 30분봉 기준이었어요. 얘들이. 역시 200 못 뚫고 빠졌네. 200 못 뚫고 밀려서 다시 여기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다. 뭐 그거는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와요. 근데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뭐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셀 사이드라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보던 쪽이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보던 IB나 이런 데서 셀 사이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고는 바이 사이드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던, 기존에도 얘는 좋아 하던 분들, 거기에 이제 바이 사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얘기하는 게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왜 빠졌어요? 이 빠진 부분,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은 더 강하게 봤던 쪽에서의 매출 실망, 소위 말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쪽에서의 실망감이 나오면서 실적 발표하고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 사이드의 실망이었다, 요런 얘기를 하고, 목표 주가는 왜 올라가는데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셀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보유하지 않던 쪽에서, 요거는 보유자들의 실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자들의 실망. 그리고는 보유하지 않고 있던 자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실적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냐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셀 사이드에서는, 여기서는 뭐 합니까? 셀 사이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그래서 그동안 엔비디아에 대해서 고평가다, 비싸다 얘기했던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155달러까지 올렸더라.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보유자가 아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미보유자 혹은 관망 플레이어, 관망 유저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매수를 이제 신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뷰가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결론 나지 않은 건 있습니다. 무엇? 그래서 블랙엘 관련돼가지고 매출로 연결이 될 거냐인데, 블랙엘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부정적인 부분 혹은 블랙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선금 방식이에요. 이미 돈을 받은 거야. 근데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좀 걱정이 돼. 테슬라가 미리 돈 받아놓고 뭐 했어요? 테슬라가 미리 돈 받아놓고 차 나중에 줬지. 그러니까 블랙엘이 그럴 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테슬라가 그 전에 모델 S나 이런 거, 이게 뭐 사이버트럭 이런 거 돈 미리 받아놓고 1년 뒤, 2년 뒤에 줄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성금을 받아놓고 이번에 2개월 연기가 떴어요. 요렇게 됐어요. 이게 물론 이게 뭐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 공정의 뭔가 보완을 위해서 2개월 정도 연기했다 라고 이야기가 된 거지만, 그러고 난 뒤에 블랙엘은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넥스트는 블랙엘 울트라는, 그러니까 이 블랙엘이라고 하는 AI 가속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3배 4배 정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호퍼칩보다, H100보다 B200이 H200보다 B100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3, 4배 정도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데, 그 3, 4배 속도가 빨라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블랙엘 울트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는 지금 블랙엘이 나왔을 때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속도 측면이나 학습 측면에 여러 가지가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와 HBM을 조합한 이 부분이 지금 AI 시장에 무조건적인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경쟁자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당장 우리가 구글만 하더라도 구글이 TPU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 있는데 웨이퍼판 이따만하게 만든 거, 안델공학 아저씨가 영상 올린 거, 그것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세레브레스 하는 거, 세레브레스 이런 걸걸? 뭐지? AI 세레브라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보다 20배 빠르고 100배 저렴하다라는 게, 100배 저렴은 이용 요금이 100배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 요금이. 그러니까 이게 생산 단가나 유지 보수 단가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포인트를 잘 집으셔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지금 B100이라고 하는 요게다가 플러스 HBM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190개씩 이렇게 달아가지고, 요걸로 뭘 만들어요?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하나의 AI 가속기 세트를 만드는 거야.
슈퍼컴퓨터처럼 서버를 크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큰 서버, 작은 서버지. 큰 서버도 이제 몇천 개씩 들어가니까 작은 서버 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B100이라고 하는 그 B100과 HBM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키징 해가지고 얼마? 뭐 4억 이렇게 파는 거야. 패키징해서. 그리고는 이 B100과 HB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HBM은 소위 말하는 D램이라고 부르죠. D램을 여러 층 쌓는 거기 때문에 요 웨이퍼 위에다가 여기 B100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위에 뭐 D램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얘가 8층짜리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는 요거를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엔비디아의 NV링크라고 하는 기술로 연결시켜가지고 그걸로 서버를 만드는 거지. 근데 세레브러스라고 하는 얘들은 지금 뭐 이게 여전히 이슈는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요 B100과 HBM 요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 이게 100개 이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4억이라 그러면은 요 하나의 단가는 얼마예요? 요 하나의 단가는. 하나의 단가 그래도 싼 편이지. 하나의 단가 4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세레브러스는 여기서의 그 데이터 처리를 여기서 입력받고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계속 돌리니까 요 돌리는 것 때문에 속도가 지연이 된다. 그러니 뭘 만드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들은 판때기를 하나를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요. 여기 위에 쌓는 게 아니야. 여기 위에서 여기서는 추론하고 여기서는 메모리하고 여기서 또 추론하고 이런 거를 한 판때기 위에서 다 한다. 그래서 20배 빠르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얘는 이 엄청 큰 판때기 엄청 커요. 판때기가 반도체가 엄청 커. 이만해요. 반도체가 이만해. 요 판때기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 지금 최소 가격 기준에서 2천만원 얘기하고요. 공개는 안 됐는데 한 2천에서 5천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요런 거를 뭐 8개씩 쌓아가지고 서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엔비디아는 지금 여기다가 쿠다라고 하는 거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개발자도 계속 많아지니까 엔비디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야. 다만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를 SRAM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SRAM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은 그 CPU 사실 때 CPU 캐시 메모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기술은 아니야. 없는 기술은 아닌데 PC 견적 CPU 볼 때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캐시라고 해서 이 메모리가 있잖아. 캐시 메모리 여기 L2 캐시, L3 캐시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CPU 안에도 메모리가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CPU 안에도. CPU는 조그만하니까 저 메모리가 얼마 안 하긴 하는데 요런 거에서 이제 메모리 무슨 캐시 막 이렇게 뭐 캐시 막 이렇게 24메가 뭐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요렇게 메가바이트 단 이렇게 들어가 있어. CPU 안에는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보면은 캐시라고 해가지고 CPU 안에도 메모리가 들어있다고. CPU에 우리 D램 꼽혀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CPU 그 웨이퍼 설계 안에 메모리가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를 이렇게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걸 SRAM이라고 해요. 예, SRAM. 근데 이게 단가가 높아. 설계도 이제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단가도 높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몇십 기가씩 때려 박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는 웨이퍼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 비효율이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럼 여기서가 이제 엔비디아의 설계 기술에 대해서 이걸 때려 부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표준에 대해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세레브러스가 정말 저는 잘 될 기술인가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문제가 있지. 얘는 이거 하나 고장나면 얼마? 몇백만 원이면 고쳐요. 하나 고장나면. 그러면 갈아 넣으면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서버에서 쟤 불량이야. 쟤 빼. 다른 거 꽂아놓으면 다른 걸 넣으면 돼. 이게 다른 걸. 근데 이제 세레브러스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가 고장나면은 하나 단가가 너무 크잖아.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세지. 이거는 무적의 380도로 못 고쳐요. 왜냐면은 무적의 380도로 조진다라는 거는 얘가 고장나면은 얘만 빼고 얘만 갈아 넣으면 된다라는 거거든. 웨이퍼가 PCB 위에다가 웨이퍼에서 뽑아놓은 반도체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해서 넣는 거 아니야. 그냥 그 PCB 판때기 위해서 요거 하나 빼서 요거 하나 넣으면 된다. 그게 무적의 380도 얘기하는 거거든. 그 380도가 거기 있는 그 납땜 녹여가지고 반도체만 쏙 빼. 판때기에서. 그리고 새 반도체를 그 판때기에 넣어. 그러면은 이제 기능이 새로 된단 말이야. 그 아이폰 같은 거 고장나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송출하는 그 반도체만 뺐다가 그거만 쎄어 꼽아주면은 돼요. 우리 그 쇼츠 보면은 무적의 380도로 조지면서 이러면서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한 판이야. PCB가 없다라고 보면 돼. 그냥 한 판때기야 그냥. CPU가 이만한 CPU가 이 사람 몸띠만한 거야. CPU가. 근데 그 하나가 고장나면 통으로 갈아 꼽아야 돼. 통으로 갈아 꽂아야 된다고. 이거는 뭐 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애라고. 다 연결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로 말씀드리면은 요거 레고에서 하나가 고장나면은 얘만 뺐다가 얘만 뺐다가 얘만 다시 꼽으면 돼. 이렇게. 이게 우리 그 GPU 엔비디아. 근데 요거는 뭐예요? 레고가 아니라고. 이걸 3D 프린트로 한 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니 유지 비용이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 왜냐면 이해를 지금 된다는 알았는데 이거를 뭐 몇백 시간 몇천 시간 몇만 시간 돌려본 게 아니잖아. 내구도가 얼마나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봐봐. 100배 싸다가 아니라고. 100배 싼 거는
이용료가 100배 싸다고요. 실제로 AI 서버를 구축하면은 가격은 비슷하다. 근데 그 비슷한 가격에서 하나하나 수정하는 비용이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냐면은 짐 켈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돈이 돼요. AI가 돈이 되니까 엔비디아의 아성에 덤비기 위해서 AMD도 이 기업 저 기업 다 사고 있는 거고 M&A 하고 있는 거고 세레브라스가 됐든 뭐 구글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다 자체칩 출시하고 있잖아. 다 자체칩을 출시해가지고 그거 설계해가지고 그걸로 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돈 되는 이 시장을 뺏어오고 싶은 거야. 엔비디아도 인정했습니다. 젠슨항도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어? 2030년 되면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한 5, 60%밖에 안 될 거다. 나머지는 각자 이렇게 뭐 반도체 만들었을 때 만들었을 거고 저가형 반도체 나올 거고 또 다른 뭐 표준 사양의 반도체가 나올 거다. 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먹을 순 없다. 다만 AI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커질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95% 먹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50%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먹냐? 지금 95% 먹는 게 이건 좀 심했다. 이렇게. 지금 95% 먹는 게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요 정도의 매출이라고 하자. 요 정도. 우리가 요 정도 먹고 있다고 하자. 요 정도 먹고 있다고 하자. 95%니까. 근데 나중에 됐을 때 저 위에서 50% 먹는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 거다 이거잖아. 요게 엔비디아 거다. 이만큼 엔비디아 거다. 우리가 2030년 돼 가지고 50% 60% 시장 점유율만 유지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젠슨항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지금 젠슨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챗GPT 5.0이 언제 나오냐. 챗GPT 5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는 또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당장 뭔가 못 보여주면은 AI에 대한 투자도 좀 느려질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보인 뷰, 지금까지 보인 속도로는 AI에 대한 투자 무조건 한다. 지금 당장 유튜브를 찾아봐도 AI 관련돼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새로운 영상이나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는 엔비디아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성장이 언제 꺾일 거냐 아니에요. 롱숏이에요. 롱숏 그냥. 차트 매매예요. 지금 나스닥 미쳤죠. 네. 차트 매매. 그리고는 비싸니까 단타 치는 거예요. 비싸니까 단타. 오르면 매도, 빠지면 매수. AI 좋은 거 알겠어? 빠지면 매수. 근데 AI 너무 선반영 많이 됐어. 오른 매도. 계속 반복입니다. 지겨운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마지박살 안 났어요. 마지박살 안 났으면 또 120불이에요. 130불에서 120불 왔으면 뭐 10% 밀렸다 그냥 제자리 온 건데 뭘 쫄아. 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딱 10% 뭐 10% 왔다 갔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기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야 좀 더 빠지면 내가 확 사겠는데라고 하는 그 투자자의 그러한 게 좀 많아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일단 오늘 이게 NBA 실적 발표 나오고 오늘 경제지표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8월 고용 보고서 어떻게 돼요? 8월 실업률 어떻게 돼요? 그게 다음의 아젠다예요. 8월 실업률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결국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거는 9월 FOMC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데요? 남아있습니다. 재료가 아직 남아있어요. 관망충 개 많다 그러는데 대선까지 있잖아. 대선까지 관망한다는 그런 심리 많습니다. 그러니 업사이드로 못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자!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에 대해서 나쁘다가 아니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비싸다가 지금 잣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나쁘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시장을 AI 기술을 너무 안 좋게 보는 거고 엔비디아를 비싸다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나스닥이 비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딱 그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가 수익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수익 모델 나오는데 되게 많아요. 진짜로 괜찮은 애들은 수익 모델이 지금 이미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AI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택도 없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을 만든다,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디스코드로 우리 영상만 사진 이렇게 조합해 주는 애들 있잖아. 그 단태형이 쓰는 거 있는데 디스코드 가입해서 쓰는 거. 그런 거는 지금 유료 가입자 엄청 많아요. 원래 나도 그 썸네일 쓰려다가 나는 안 맞아서 안 쓰고 있는데 디스코드 AI 이미지 있는데 미드저니 맞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결제 진짜 많아요. 미드저니 유료 결제하는 사람들이 진짜 적다가 아니라 진짜 많아요. 챗 GPT에 유료 결제도 많지만 저기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딥페이크도 AI죠. 딥페이크도 그게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지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상업적인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려고 대가리 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게 이용이 된다라고 확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인데 그 수요와 공급에서 그 수요 공급점을 찾으면은 그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 공급점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플러스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AI로만 놓고 보면은 돈이 되는 곳이
꽤 많아요. 딥페이크 막아주는 AI도 지금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딥페이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걸 이제 다시 팩트 체크하는 AI도 카이스트가 개발하고 막 개발 많이 하거든. 근데 결국 그거는 창가 방패예요. AI만 놓고 보더라도 창가 방패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얼마나 제도적으로, 그리고는 약간 여러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규제로 어떻게 가고 제도가 어떻게 되고 양심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방송하고 난리도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고등학교들 100곳이 넘는다. 그럼 뭐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은 더하지. 훨씬 더하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놀랬던 게, 릴스 보다가 부동산 유튜브 하시는 최상욱 님이라고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최상욱 형님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뭐 게임 광고를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형이 게임 광고도 받았나 하고 봤는데 딥페이크야. 중국 게임 딥페이크였어요. 와, 나 그거 보고는 진짜 미쳤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도 다들 알잖아. 그게 막아지겠냐고. 안 막아져요. 못 막아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못 막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기술의 발전에 부작용은 반드시 따르는 건데 그 부작용이 AI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기술의 발전을 막을 거냐? 그러면 이게 또 기술의 발전의 제일 끝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의 국력 싸움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포인트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런 거.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미국이 막았어요. 미국이 소위 말하는 그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키자, 합리적으로 성장을 시키자. 그럼 이거를 사회적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 놓고 한 발 한 발 나가자 그러는데 중국은 이미 이만큼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잖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이미 저만큼 발전해 있어. 막 로봇이 총 따따따따 이러고 있어. 미국이랑 유럽이랑 한국이랑은 그래도 우리가 규제도 만들고 천천히 하고 뭐 인권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시간에 중국이 저 멀리 가가지고 로봇 군대로 쳐들어온대. 이런 게 걱정인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 이게 그 전에 있던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뭐 AI처럼 이렇게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결국 이거는 어느 순간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거고 AI도 마찬가지일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침범하는 순간부터는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투자라는 입장에서 그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거고 그때 우리는 어떤 그 선택을 할 거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게 저기 5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5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꺾을 겁니까? 차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선택하라 그러잖아. 그게 로봇한테 말하는 자율주행 한테 말하는 제일 극악의 이슈잖아. 그쵸? 트롤리 딜레마, 뭐 딜레마 얘기하는 건데, 그게 AI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은 다 밀어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이게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단점이 있으며 이런 뭐 이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중국은 여기서 5명이 공산당이고 1명이 공산당이 아니야. 그러면 1명 밀어. 1명이 공산당이야. 5명이 공산당이 아니야. 5명 밀어. 선택 참 쉽죠. 중국 기준에선. 미국은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AI에 대한 규제 계속 더 확대될 겁니다. 규제할 거예요. 규제할 거지만 결국 끝에는 요 이념 혹은 그 선진국 기술 패권 이뤄가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지금 미국이 지금 단계에서 중국에다가 못 때려요. 반도체 때리잖아. 지금 단계에서 때린 이유가 이거라니까. 5년만 10년만 지나도 이게 중국의 저런 그 체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 그 기술 발전이 분명히 미국이랑 충돌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 반도체 규제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앞서 나가는 게 계속 눈에 보이면은 미국도 일단 중국 잡고 그 다음에 규제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일단 중국부터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 생각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양전했습니다.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일단 잠시만 이거를 일단 팔아놓고